안녕하세요. 힐링북 리더 책 읽는 마드송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옆으로 길게 뉘어진 S자 곡선이라고 해요. 내려갔다 점점 상승해서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하강하는 S자 곡선. 이런 S자 곡선을 살면서 몇 번이나 겪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이상의 S자 곡선 삶을 살 수 있는데, 의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길어진 현대에는 적어도 3번 이상의 다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S자 곡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곡선의 하강 곡선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성공의 끈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계적 지성 찰스 핸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32년생 할아버지 찰스 핸디가 MZ세대 손주들에게 쓴 21통의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찰스 핸디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국적 석유회사 쉘에 입사해 말단 사원부터 임원까지 일했고, 퇴사 후에는 런던 경영대학원 교수로 MBA 과정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로 20통이 넘는 책을 발표했어요. 본인이 3번의 다른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1통의 편지 중 13번째 편지, 누구나 3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의 글에서 일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자 곡선에서 보이듯이 우리 삶이나 조직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 삶이고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죽음을 맞기 전에 너희는 한 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첫 번째 S자 곡선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S자 곡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공의 끈을 계속 끌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새로운 곡선도 S자 곡선인 것은 똑같다. 처음에는 내려간다. 하강하는 그 곡선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투자, 즉 새로운 학습과 실험이 필요하다. 첫 곡선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투자가 시작되어 하강 곡선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들어섰을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첫 곡선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새로운 곡선을 찾아내야 한다. 어떤 조직이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너희도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와중에 그 조직을 떠나기는 무척 어렵다. 게다가 너희가 정상에 거의 도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첫 곡선에서 정점을 지나간 뒤에야 정점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에 두 번째 곡선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는 일에서 잠깐 벗어나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식 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아직 거의 없다. 따라서 너희는 휴식의 시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찰스 앤디는 새로운 곡선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우호적인 조언자가 없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할 신호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실에 대한 안주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너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의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것은 위험하다. 2번째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것이다. 내가 일에 파묻혀 다른 것을 생각조차 않았을 때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빈정거렸다. 그때서야 찰스 앤디는 고개를 치켜들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면 미래의 새로운 곡선을 찾아가는 길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길, 즉 새로운 곡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써보았다. 돈, 시간과 공간, 개인적인 만족, 세상에 공헌한다는 기분이 그것이었고 끝으로 실현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자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각 시나리오를 평가해 보았다. 이를 두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즉 아내만이 아니라 몇몇 우호적인 외부자들과 오랫동안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도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뛰어들겠다는 각오까지 다졌다. 내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 요컨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련 서적을 읽고 학회나 발표회에 참석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방문하라. 첫 곡선을 출발할 때보다 새로운 곡선을 시작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3번의 새로운 곡선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수년 동안 꽤나 큰 연봉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너희가 첫 번째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에 새로운 곡선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예비금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너희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둔다면 너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방해할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삶은 길다. 우리에게 적어도 3번의 다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어쩌면 그 이상의 다양한 삶을 살 수도 있다. 3번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낭비한 삶일 수 있다. 찰스 앤디는 첫 번째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에 2번째 곡선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 빈번하게 접촉해라고 하는 것도 와 닿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과수원에서 행운의 사과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N번째 다른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